아니 러시아는 돈이 있어서 뭐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돈도 없는데 김정은의 저 1호 열차 봤을 때 뭐 푸틴보다 결코 모자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김정은의 1호 열차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하노이를 무려 60시간 동안 와. 야, 우린 정말 힘들었겠다. 아무리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왜 이런 거야?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멀미하겠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전용기 타잖아요. 타죠.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비행기 타고 1시간만 지나면 창문 다 내리면 이게 비행기 아닌지 공중에 떠 있는지 아무 감각 없이 가게 되는데 김정은은 왜 이렇게 기차를 고집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집권 초기에는 삼지연 가거나 뭐 할 때 비행기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호 열차를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비행기보다 열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는 뜨면 그냥 그때부터 계속 우리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딱 우리가 저격을 해서 빵 터지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기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공산권의 지도자들이 이런 비행기 전용기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게 그 계기가 있어요. 왜요? 1971년에 린비아오라고 해서 마오쩌둥의 라이벌이었어요. 2인자. 근데 마오쩌둥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비행기를 타고 당시 소련으로 도망을 가다가 격추를 당해서 죽어버린 온 가족이 그 이후부터는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공산권 지도자들은 느꼈고 공산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도 한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지? 바로 2001년 9.11 테러 때. 9.11. 부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언제? 들어보는데? 우리는 다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몇 명이 몇 대를 납치해가지고 몇 대가 격추되고 뭐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9.11 테러가 딱 터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땐 테러범이 몇 명이고 몇 대가 더 앞으로 납치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의 그 지방 순찰을 순시를 가했던 상태였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었죠. 비상 걸린 거예요. 일단 에어포스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어포스 원. 그래가지고 이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올라가면서 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에어포스 원 주변에 다가오는 비행기는 군용기든 민항기든 무조건 격추시켜라.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에어포스 원 타고 미국을 삥삥 돌았어요.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그 공군기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면 미사일 날라 플레어 터뜨리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화생방 시설, 그다음 전자계 펄스, 뭐 적외선 교란기 등등 해가지고 거의 공군기의 회피 기동이 가능할 정도 그 등치 그런 정도의 걸 갖고 있는데 아까 봤죠 일류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일류신은 그 특히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민항기들은 고장이 안 나도 이게 사실 좀 많은 사고가 있었던 비행기예요, 사실. 또 하나는 이제 기차로 가는 게 굉장히 역사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얄타 회담 갈 때, 포츠담 회담 갈 때, 역사적인 회담을 나눌 때 그걸 타고 갔거든요. 근데 자기 간에는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단판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회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권에서 기차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레닌부터 시작해서 다 그 대륙을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들을 했었으니까. 사실 1호 열차는 그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걸 타고 다녔고요. 이 1호 열차의 사용 방식은 마오쩌둥한테 배운 것 같아요. 마오쩌둥이 이제 전국을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기차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숙식을 기차에서 했어요. 기차에서 자고 기차에서 먹고 인민들한테 이미 이렇게 이미지가 박힌 겁니다. 열차 그러면은 인민사랑. 그러니까 현장 지시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사랑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상징이 된 거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 내가 하도 이걸 많이 타고 다니니까 내가 올해 집에 들어가면 밖에 나온 것 같고 여간에 온 것 같고 여기 이 열차 안에 들어오면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만큼 인민을 사랑한다는 얘기. 뭐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일성이까지 올라가서 김일성이도 열차 타고 동유럽 나라들 2달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는 더했죠. 1965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레자 회의 갈 때 김일성이하고 딱 비행기 한번 타보고 그다음에 비행기 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유럽 소련 갈 때 22박 23일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시베리아를 거쳐서 시베리아 모스크바에 횡단 열차.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 열차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60시간의 노동이죠. 기차 타고 가는 주제가 저렇게 흐뭇해가지고. 이보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일. 우리 아바이 못 이기리. 이야.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9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아. 힘들었겠다. 기차가 안전한. 겁쟁이 기부자. 아니 그 기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그 기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우리 뭐 정부 당국에서 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푸틴이 원래 내 전용기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공포증 있죠? 개. 이거 아무튼 공포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카다피 아시죠? 시리아에. 예. 아, 카다피 같은 경우는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건물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해외 순방을 간다. 꼭 그 베두인족의 유목민족 텐트를 들고 가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도 왜 젊은 날에는 비행기를 좀 탔다는 거잖아요. 네. 타기 시작하는 게 북한의 저 지도자가 된 뒤에 후계자가 된 뒤에 받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스럽잖아요. 이거 아무튼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하노이 갈 때 찍은 사진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기차를 보게 되면 그 길이는 우리나라 그 차량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길이는 똑같은데 무게가 저게 57.6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량보다 10톤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10톤의 무게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 방탄이라는 거예요. 장갑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밑에 대전차 지뢰 같은 게 터지고 또는 이제 RPG라 그러죠. 그런 거 맞아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야, 10톤이면 많이 차이 난다. 제가 있을 때는 사신고사총을 2대를 설치한 열차가 따로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착식 대공 미사일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위대가 보통 한 100명 정도. 보기에도 묵직해요. 보기에도 묵직하고 기관총 탄환은 그 유리창문이 다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친위대가 직접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 밑에 터지는 거 뭐 이런 걸 막는 거랑 해서 그거 다 체코제나 동독제 들여다가 다 그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사방 두껍게 할 건 두껍게 하고 밑에도 두껍게 하고 두껍게 하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 근데 지금 방탄 열차랑 방탄 그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재원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 공개하면 안 되죠. 두께가 몇 센치고 나와 있지만 몇 센치일 거다예요. 이게 20cm다라고 공개가 되면 21cm를 뚫을 수 있는 총을 개발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방탄 차량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이제 머세디스 벤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차량을 만들어라. 타이어 공격을 당해도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어라. 그래서 머세디스 벤츠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타이어 안에 공기 주머니를 20개를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방식은 튜브가 들어가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이제 나눠서 넣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방식은 튜브가 아예 없어요. 맞아요. 네, 아예 없는 방식이고 그 휠만 가지고도 축이 돌아가지 않고 100km를 달릴 수 있게 이제 뭐 와.